네, 반갑습니다. 양정고 1등급의 학습을 설계하는 강사 황혜리입니다. 여러분 벌써 2학년 첫 번째 시험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번 시험 어떠했는지 함께 난이도를 얘기해 보면서 앞으로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면 될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총평입니다. 난이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양정고 영어가 원래 좀 어렵다라고 소문이 나 있죠. 자, 그런데 그동안 양정고의 시험에서 비교를 해보자면 이번 시험은 예전 시험보다는 크게 어렵지는 않고 평이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이 난이도가 높지 않을 때 여러분 어느 파트를 잘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맞아요. 항상 강조해오던 서술형을 어떻게 내가 대처하는가가 이제 등급의 1등급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시험 범위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험 범위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가 작년보다 한 개과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과서가 3개가가 들어가고 우리 여기에 활동지가 있죠. 학교에서 나눠주는 활동지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챙기셨어야 됩니다. 이 활동지에서 나왔던 부분이 이번에 출제가 됐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부교재가 5개과가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21번부터 24번, 29번부터 34번 그 다음에 36번부터 40번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항상 같이 나오는 외부 지문도 서술형으로까지 이번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영역별로 한번 다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영역별로 살펴보면 이번에 시험이 작년과 1학년 때와는 좀 다른 측면이 있었어요. 그게 두드러지게 보이는 부분이 바로 어휘 파트입니다. 자, 어휘 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시험지 딱 받으면 첫 번째 페이지에 그동안 시험 범위에 있는 단어들의 유의어나 반의어 이런 거를 가지고 파생어를 가지고 여러분들 예문에다가 채우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는데요. 이번에 선생님께서 그런 문제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학교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혹시 몰라서 저희가 연습을 좀 하기는 했지만 이번에 실제로도 전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 시험 범위 외에 있는 단어를 아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문이 변형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들을 다룰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시험 범위 내에 있는 단어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어휘력이 영어 단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정고의 영어 시험지를 보면 선택지도 영어로 구성되는 게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 선택지에 있는 단어나 해석이 쉽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 시험 범위 밖에 있는 단어까지도 어느 정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부분은 여러분 지난 겨울방학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쌓아오실 수 있는 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내가 만약에 뭔가 모르는 단어가 있었다거나 외부 지문을 푸는데 단어를 너무 모르겠다. 그러면 겨울방학 때 내가 좀 단어 공부가 부족했구나. 이번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사이에 있는 틈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또 우리 여름 앞으로 있을 방학 기간 동안 내가 단어를 더 열심히 외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독해 파트입니다. 우리 독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능과 비슷하게 나오죠. 주제를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빈칸이나 함축 의미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양정고 같은 경우에는 독해 문제가 독해가 객관식으로 나올 때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시험이 조금 평이하게 나오면 객관식은 거의 다 맞춰야 합니다. 거의 다 맞춰야 되고 특히 양정고가 독해 문제가 아주 쉬운 편은 아니에요. 이렇게 밑줄 친 부분의 함축 의미라던가 우리 빈칸을 뚫어놓고 물어보는 부분이 정말로 내가 지문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친구들만 답을 찍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함축 의미를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문장의 배열이라던가 아니면은 문장 삽입 이렇게 모의고사 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어법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어법 문제가 객관식에서도 출제가 되지만 주관식에서도 꽤 큰 배점으로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시험의 당락 같은 경우 어법이 내가 얼마나 잘 다룰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요, 모두 고르시오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런 친구들 꼭, 이런 거 풀 때 꼭 하나만 맞추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평소에 어법의 변형이라던가, 내가 암기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문장 구조를 볼 줄 알아서 설령 시험 범위가 아니더라도 어법 문제는 항상 맞출 수가 있는 정도의 실력이 대비가 돼야 됩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겨울방학 때 충분히 쌓았다면 이번 시험에서는 여러분 아마 꽤나 큰 점수 상승이 있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서술형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 아까 살펴봤지만 우리가 어휘 파트에서도 좀 문제가 달라진 부분이 있었죠. 그렇죠? 초반에 원래 출제를 했던 그런 시험 범위에 있는 단어들만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그런 문제를 이번에 출제하지 않으셨었어요. 이번에 서술형 파트도 예전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자, 한번 살펴보면 요렇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실 서술형도 출제가 됐습니다. 내가 시험 범위 내에 있는 지문을 충분히 공부를 했다면 충실하게 답을 쓸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특히나 어법상 적절한 형태로 단어를 고쳐 쓰는 문제가 지금 요 서답형 4번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 서답 6번에서도 꽤나 큰 배점으로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번에 뭐 객관식도 그렇고 서답형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어법에 얼마나 능숙한지, 자, 특히 이 서술형 어법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객관식을 위해서라도 어법은 항상 서술형으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객관식 어법은 모두고르시오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만 맞출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항상 서술형으로 내가 좀 더 어렵게 늘 연습을 해야 여러분들의 객관식까지 잘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서술형에도 외부 지문이 나왔습니다. 우리 양전고 학생들이 외부 지문이 서술형에 출제가 되는 걸 너무 좋아하지 않죠? 그렇죠? 싫어하시죠? 자, 작년에도 외부 지문이 서술형에 출제가 됐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출제가 됐었냐면 어법 문제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때 어법 틀린 거 고치는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요약문 쓰기 빈칸 채우는 건데, 선생님이 이제 요약문 쓰기는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약문 쓰기 빈칸을 채우는 건 독해 문제가 아니라 그 빈칸이 명사 자리인지 동사 자리인지 형용사 자리인지 이렇게 어법성 판단을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로 순수하게 어법이 아니라 외부 지문인데 서술형 독해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보는 지문인데 여러분이 빈칸에다가 요 주어진 단어를 적절하게 쓰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또 그대로 쓰는 겁니다. 골라서 그대로 쓰시오. 자, 그래서 이번 순수하게 정말 독해 문제다. 자, 그러면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방학 동안 단어를 얼마나 충실하게 외웠는가, 모의고사 연습을 내가 얼마나 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양전고에서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질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전하게 3등급을 받으려면요, 여러분 객관식에 있는 범위를 어느 정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안전하게 양전고에서 2등급을 가져가려면요, 객관식을 어느 정도 맞추고 주관식 단답형에서 부분 점수를 좀 가져가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안전하게 1등급을 가져가려면 객관식은 그냥 깔고 가고 주관식 문장형까지도 내가 좀 맞춰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영작이 그다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서술형 어법을 얼마나 잘 다루는가, 그거를 시험 범위 전반에 걸쳐서 얼마나 연습을 했는가가 굉장히 등급의 당락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황혜리 영어에서 여러분 시험 범위 동안 서술형 집중적으로 이번에 시험의 당락을 결정했던 서술형 어법 집중적으로 저희가 연습을 했었죠. 매 시험 범위마다 요렇게 지금 밑줄이 보이지 않죠? 그렇죠? 실제 시험보다 훨씬 더 어렵게 매 시험 범위마다 우리가 항상 어법 서술형 연습과 빈칸뿐만 아니라 내용을 위해서 문장 배열까지도 늘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이 우리가 항상 보는 이 복습 시험보다 훨씬 더 쉬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할만하셨을 겁니다. 자, 요렇게 우리 정규 수업이 화요일날, 목요일날 있는데요. 앞서 봤던 이런 클리닉에서 있었던 시험에서 내가 만약에 어법 서술형이나 아니면은 내용 파악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우리 화요일 수업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수요일날 나와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합니다. 그 다음 만약에 내가 목요일 수업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 정규 수업, 다음 주 화요일이 되기 전에 이 부족한 부분을 꼭 해결하고 가는 것이 우리 클리닉의 목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기도 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하는 동형 모의고사입니다. 자, 이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좋은 점수를 가져간다면 심지어는 60점, 70점대인 친구가 1등급을 받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자, 시험 시간과 문항수, 문제 배치, 기출과 최대한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다만 난이도가 제가 훨씬 더 어렵게 출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아무리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를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쫄지 않고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양전고 단권화입니다. 시험 범위 전체 지문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 시험 범위 각각에 대해서 주제 문장까지도 선생님이 직접 정리를 해주는 자료가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 범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여러분들 연습, 어법이나 내용을 연습할 수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단권화까지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번 시험에 대해서 총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의 양전고 시험과 비교를 했을 때에는 평이한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험의 관건은 서술형입니다. 특히나 서술형 어법. 여러분들이 그동안 서술형 어법을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또 우리 외부 지문이 있으니까 그동안 겨울방학 동안에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 외에 있는 단어를 얼마나 챙겨왔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있는 시험 기말고사를 맞이할 때에는요, 여러분 서술형을 정말로 집중해서 영작도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말고 기말고사 기간에도 그거를 잘 준비한다면 여러분 이번에도 기말고사에도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양전고를 전문으로 하는 강사 황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